말을 안 들으니까 밥 묻지. Are you Nam Goon Min Soo? Security specialist? 투자사, 제작사, 그리고 촬영 감독, 주연 배우 다 한국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막 있어요. 일주일만 가야 돼. 말랑분들이 최고의 파트너죠. 괴기스러울 정도로 상상력이 뛰어나고 풍부한. 반치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가장 극한적인 상황까지 간 작품이 아니었나. 네, 최고의 연기력, 최고의 티켓 파워, 영화 배우 송강호 씨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스크린에서는 1년 반 정도 만에. 예, 1년 보여주시는. 6개월 만에. 네. 멋져지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외모 관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송강호 씨 기다리는 팬분들 정말 많았는데 이번에 설국열차라는 영화로 돌아오셨어요. 일단 예.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가상의 미래 얘기죠. 어떤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빙하기가 찾아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대한 열차 속에 마지막 남은 생존자들이 탑승을 하게 되고 그 탑승객들이 열차를 타고 진행하면서 펼쳐지는 아주 신나는 얘기. 예. 네.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저는 이제 그 열차가 굉장히 긴 열차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계급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죠. 앞쪽은 좀 뭔가 좀 지배자들. 뒤로 제일 마지막 꼬리칸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꼬리칸에는 가장 그 하층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반란을 일으키죠. 네, 앞으로 가기 위해서 꼬리칸 사람들이. 근데 문들이 다 있잖아요. 네. 철문들인데 그 철문들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입니다. 외모부터가 범상치 않으시더라고요. 네, 머리도 수염도 네. 그렇고 좀 신비롭고 뭔가 좀 비밀을 간직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죠. 예.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떤 숨겨진 본인의 야심이 또 드러나고. 예. 이 작품을 이제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건 꽤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남궁민수 역할. 예. 그 역할을 오랫동안 머릿속에 그려오시면서 예. 내가 이 역할을 어떻게 마지막에 표현해야 되겠다. 예. 좀 마음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영어 대사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유일하게 한국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유일한 한국인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좀 의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열차라는 것은 마지막 생존, 각국에 있는 마지막 생존자들이 탑승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영미권 사람들만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사람, 남미 사람 다 탔겠죠. 그런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한국인으로 설정이 됐고 이 한국인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이 설국열차라는 어떤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 혼돈되고 부조리한 어떤 질서가 난무하는 그런 어떤 설국열차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효과적인 어떤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심 있는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뒤에 뭔가 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드네요. 일종의 반전도 있고요. 예. 예, 또 감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상영으로. 네. 한국 영화로는 제작비도 450억 최대고요. 167개 나라의 선판매가 이미 됐고 예, 또 예. 다국적 배우들도 참여를 했고요. 예. 제작 전부터 화제가 된 영화인데 얼핏 보면은 합작 영화 같은데 투자부터 또 뭐 연출까지 전부 한국 영화로 저희 보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모든 제작비가 국내 토착 자본이고 네. 투자사, 제작사, 그리고 감독, 촬영 감독, 주연 배우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참여하신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여러 배우들께서 송강호 씨를 굉장히 극찬을 하더라고요. 틸다 스윈튼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배우 중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정말 과찬이시죠. 같이 근데 연기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그 틸다 스윈턴이라는
세계적인 여배우의 연기가 물론 그 전에 뭐 정말 걸작들의 정말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신 분이지만 이번 설국열차에서는 도저히 틸다 스윈턴이 누군지 모를 정도의 변신을 보여주면서 놀라운 어떤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시 그 세계적인 대배우의 어떤 면모를 지켜보니까 정말 좋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예. 다른 배우들과의 호흡은 또 어떠셨나요? 크리스 에반스라는 이제 주인공하고 이제 제이미 벨이라는 또 우리 젊은 친구하고 연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데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탈하세요. 예. 정말 이웃집 아저씨, 뭐 이웃집 정말 청년같이 네.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옥타비아 스펜스라는 또 미국 아카데미 조연상까지 받으신 분인데 이분도 그렇게 그 옆집 아주머니 같으세요. 데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삼촌들과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군요. 네, 그 네. 유머 감각도 뛰어나시고. 그 뭐 이분이 또 촬영 기간 중에 생일을 맞으셔가지고 이렇게 엽서에 이제 초대장을 보내시고 이렇게 같이 저녁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낸 적도 있고 또 뭐 하여튼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참 즐겁게 작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코 바란도프 스튜디오에서 예. 찍은 영화인데 외국에서 찍었기 때문에 뭔가 좀 우리나라 그 국내에서 찍었던 거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흔히들 헐리우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예. 아침에 그러니까 출퇴근하듯이 이렇게 한 3개월 촬영을 했는데 그런 점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편하고 이렇게 쉬웠는데 조금 부담감이 생겼던 것은 이제 그만큼 거대한 자본과 많은 인력이 투입된 작품이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어떤 배우로서의 어떤 준비, 그러니까 몸이나 어떤 연기적인 측면에서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항상 긴장, 예. 그리고 그날의 어떤 분량은 그날 무조건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압박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자연스러운 거고 네.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죠. 송가온과 선택한 설국열차의 명장면. 제가 이제 맡은 인물이 남궁민수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인데 이 인물이 첫 등장하는 장면이 좀 인상적이에요. 아무래도 한 30분 동안 영어 대사를 듣다가 최초로 등장한 인물이 외모도 틀릴 뿐더러 첫 대사가 한국어가 나오니까 거기서 오는 이질감이랄까 주목도는 확 있겠는데요? 기다리게 되죠. 네. 이거 언제 나오는 거야,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런 기다림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런 좀 재미가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는 꽤 여러 편 작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상호 신뢰가 굉장히 두터우신가 봐요. 최고의 파트너죠. 최고의 파트너, 배우 송강호가 표현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봉준호 감독. 괴기스러울 정도로 상상력이 뛰어나고 풍부한 아주 그런 감독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상력이 뛰어난. 예. 봉테일이란 별명이 있으시잖아요. 네, 예. 옆에서 같이 작업해 보시면 느끼세요? 그런 점. 예. 본인은 굉장히 좀 별로 그 별명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예. 덩치는 큰 사람이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감수성도 그렇고 되게 예민하고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림도 잘 그리시고, 네. 그래서 영화를 찍는 게 꼭 그러니까 스케치북에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하나씩 선을 그어가면서 차곡차곡 완성을 해간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자, 이번 작품을 위해서 금주, 절주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체코 하면은 맥주의 고장이잖아요. 예. 맛있는 세계 최고의 맥주가 생산되는 곳인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 스태프들과 배우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놀러 간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지배적이었고요. 바쁘게 지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런 시간보다는 좀 저절로 그렇게 좀 금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금주를 하시니까 한간에는 이제 외모 관리를 위해서 술을 끊으셨다. 그건 아니고요. 이런. 예.
영화 데뷔는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네, 우물에 네. 빠진 날 이 영화로 데뷔를 하신 거죠. 예, 1996년. 96년. 네. 네. 본격적으로는 이제 이창동 감독님 눈에 띄어서 네. 예, 영화계로 이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연극의 매력이 따로 있고 영화의 매력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연극은 아무래도 이제 관객과 직접 소통을 한다라는 어떤 좀 짜릿함, 네. 쾌감이 좀 있는가 반면에 연기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그러면은 영화의 연기가 또 외줄타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연극의 에너지와 TV 드라마의 자연스러움의 그 중간 지점. 예. 근데 그 균형이 아주 절묘한. 그래 이제 어느 쪽으로 떨어지지 않는 외줄타기 같은 느낌. 다시 연극 무대 한번 서보고 싶다 이런 생각. 너무 바빠서 못 하시는 뭐 거예요? 늘 꿈꾸고. 네. 예.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막 이게 많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이게 잘 맞아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게 좀 쉽지가 않고 뭐 언젠가 또 기회가 있으면 얼마든지요. 한국 영화에 이렇게 역사가 될 만한 작품들을 많이 하셨어요. 야, 작품을 고르시는 눈도 안목도 탁월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괜찮으십니다. 뭐 네. 작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시나리오가 비중이 한 50%라면 네. 나머지 50%는 그 감독님이 어떤 분이신가. 감독님의 명성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네. 감독님의 생각과 네.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데 큰 예. 잣대가 되죠. 이 오랜 기간 동안 영화 해오시면서 많은 영화 중에 내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영화가 있을까요? 터닝 포인트라. 터닝 포인트라고 표현보다는 그냥 네. 가장 인상적인 네. 작품을 한 작품을 고르라고 그러면은 저는 물론 다 소중하지만. 그렇죠. 예, 다 네. 소중하지만 제 첫 주연작이죠. 반치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게 2000년도 예. 2000년 2월에 개봉한 영화인데 대역보다는 직접 많이 소화하셔서 하신 그걸- 영화잖아요. 거의 전부 제가 다 한 거고요. 실감나서 저는 일부는 조금 대역을 쓰지 않았을까. 두 장면이 있는데 네. 대역이 들어간 장면 두 장면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그 기술이 어려워가지고 못해서 대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림이 더 이쁘기 때문에 예. 그 외에는 전부 예, 다. 예. 사람이 이제 물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가장 극한적인 상황까지 간 작품이 아니었나 육체적으로 예.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영화가 설사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게 좀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후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예, 그만큼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건강 위해서 지금도 레슬링 가끔 하시나요? 지금 하면 죽어요. 송강호 씨 하면은 그 정말 특유의 유머 예. 또 애드립이 들어간 그 장면들 너무 좋아하는 관객들 많잖아요. 네. 애드립이 많이 필요로 하고 즉흥적인 연기가 네. 효과적인 이제 작품이 있는가 반면에 네. 정말 어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예. 대본 그대로 해야 되는 영화들이 좀 따로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작품인 살인의 추억이나 살인의 추억. 우아한 세계나 예.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즉흥적인 어떤 애드립들이 필요로 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 대사들 중에서 저희가 살인의 추억에서 네. 고른다면 어떤 대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그 밥을 먹고 다니냐 이런 대사가 마지막에. 예. 그 대사는 한 3일 전부터 고민을 해서 제가 만들어낸 대사입니다. 예. 봉준호 감독께서 이제 제가 만들어내도록 의도를 했죠. 아주 지능적으로. 계속 조르셨구나. 아니요, 쑥 지나가 봉준호 감독은 직접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지는 아, 않고요. 그래요? 네. 앞으로 쑥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그냥 쑥 지나면 그 장면에서는 뭔가 뭐 말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러고 쑥 지나가고 그런데 또 본인은 쑥 지나가고 이 사람이 한 3일 동안 피가 마르는 거죠. 그 명대사가 그렇게 탄생한 줄은 또 몰랐네요. 봉준호 감독의 아주 진화된 어떤 연출의 어떤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나올 때마다 이제 관객들이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가끔 그게 이제 막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적 없으세요? 부담이 있죠. 근데 네. 부담은 달리 얘기하면 기분 좋은 부담, 예. 좀 건강한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네. 사실 관심이 없으면 비판조차도 없거든요. 배우라는 직업이 단거리 주자나
어떤 뭐 스포츠 선수들처럼 어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승패가 갈리는 그런 어떤 게임을 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자연인 송강호라는 배우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같이 동반자로서 배우의 길을 같이 가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네.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복도 굉장히 많으세요. 뭐 당연한 결과이긴 하겠습니다만 뭐 우리나라 주요 영화제 상은 뭐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원 없이. 사실 상을 받기 위해서 연기하는 배우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혹시 못 받더라도 뭐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20년 동안 상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저로서는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드시죠. 고맙습니다. 조각 같은 외모라기보다는 개성 있는 외모시잖아요. 근데 이런 외모에 본인이 스스로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나도 이렇게 뭐 조각 같은 그런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도 있으신지? 저는 사실 우리 대중들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외모가 마음에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 잘생긴 사람만 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배우들 중에 좀 못생긴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개성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연기를 오래 하시다 보면은 연출에 대한 욕심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연출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배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송강호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글쎄요, 이게 뭐 겸손의 말이 아니라 정말 영화 감독은 배우의 연기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현장을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모든 어떤 요소들을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영화 감독을 할 능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욕심도 없고요. 칸에만 작품이 4번 진출했잖아요. 네, 해외 영화제에서는 아마 한국 배우 중에서는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일 유명하다보다 네. 보기보다는 제가 출연했던 작품들을 많이 이렇게 봐주시고 네.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해외 진출에는 욕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경쟁력 있는 한국 영화를 잘 만들어가지고 네. 오히려 해외에 전파시키는 것이 또 다른 더 글로벌한 작업인 것 같아요. 직접 나가지 않더라고요. 예, 직접 나가는 거는 후배들한테 하세요. 양보하겠습니다. TV 출연을 잘 안 하시잖아요. 드라마는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드라마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영화 스케줄이라는 게 너무 굉장히 바빠서. 네. 바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기회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앞으로 영화 시나리오보다 더 욕심이 나는 어떤 드라마 제의가 들어오면 뭐 염두에 두실 수도 있겠네요. 뭐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영화 너무 스케줄들만 해도 너무 바쁘셔서요. 벅차니까. 예. 예. 저는 일부러 또 피하시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아닙니다. 예. 영화를 보면은 부성애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꽤 많아요. 네. 실제로는 어떤 아버지신지.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그런 아빠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나이고 이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고 앞으로 이제 설국열차 그 다음에 개봉하는 관상이라는 또 네. 재미나는 네. 사극에서도 이제 아버지로서의 어떤 부성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네. 아무튼 저는 그 영화 속에서의 어떤 아빠처럼 정말 실제로도 이렇게 뭐 자상할 땐 자상하고 또 엄할 땐 엄하시고. 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좀 그렇게 뭐 잘해주는 아빠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특별히 또 못해주는 아빠 같지는 않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관상 영화는 저희가 추석 무렵에 예, 9월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에 네. 개봉하는 걸로 알고 그럼 있어요. 어떤 역할을 또 맡으셨어요? 계유정난이라는 실제 어떤 팩트 위에 허구를 관상쟁이가 그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이 드라마가 진행되는 아주 흥미진진한 잘 만든 웰메이드 사극 한 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관상도 실제 보는 것도 좀 배우고 그런 것도 그러셨어요? 배우진 않고요. 그러니까 책도 보시고. 예, 그런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많이. 예. 저는 어떻습니까? 관상 보시면 관상은 특히 말년이 중요하다고. 관상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 관상 말고도 또 기대되는 작품이 곧 또 이후에 개봉을 하더라고요. 예, 12월에 이제 인권 변호사, 80년대 인권 변호사를 다룬 변호인이라는 또 네. 작품이 12월에 개봉합니다. 그래서 12월 개봉. 올해는 세 작품이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네요. 연기자로서 혹은 그냥 인간 송강으로서 네네. 롤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특정하게 뭐 어떤 분을 롤 모델로 삼기보다는 예. 다 선배분들한테 다 보석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다 배우려고 애를 쓰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미국에 이제 스티브 맥퀸이라는 네. 배우가 있었어요. 예. 빠삐용 아시죠? 빠삐용. 네. 그분이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맥퀸은 잘생긴 미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외모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모적으로 그렇게 네. 다른 배우들보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제된 연기와 그 어떤 배우로서 매력이 정말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송강호라는 배우 세월이 한참 더 지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스티브 맥퀸 같은 그런 멋진 그런 매력 넘치는 그렇게 배우로 인식이 되는 그런 배우가 되고 됐습니다. 예. 네. 연기는 언제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관객분들이 찾아주실 때까지는 해야겠죠. 예. 영화의 어떤 또 다른 쾌감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액션, 무비 같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네. 이 속에 숨은 그림 찾기처럼 봉준호 감독의 어떤 의도나 또 캐릭터들이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이 다 나오는데 그 역할의 비중을 떠나가지고 그분들이 연기하는 캐릭터의 맛 음미해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